네, 안녕하세요. 와이빅타 컨퍼런스 마켓 널리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 김세중, 김원, 김진영, 남세현, 백성기, 전수림 중에 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컨퍼런스 발제 목차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먼저 저희는 데이터 과학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들 중에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정의를부터 먼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에 중간 발표에서부터 있었던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던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중간 발표 내용을 다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소개해서 어떻게 그 주가를 불공정 거래를 탐지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을 소개하고 뭐 학습 과정이나 어떻게 평가 성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랑 마지막으로 웹 앱을 시연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 정의입니다. 요 며칠 전에 그 임창정님을 비롯해서 이거 언급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SG증권발 하한가 종목 등락률 이렇게 보신 것 같이 굉장히 크게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다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이 종목에 투자도 안 하고 나는 주식도 안 하는데 이게 나랑 과연 뭔 생각이야?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사실 이 나는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방관해서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가자들이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런 그 신뢰도가 무너진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ESG라는 것 중에 이 소셜과 거버넌스의 이런 사회적인 가치, 그런 무형 자산의 것들이 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는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전거 많이 도둑 맞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뭔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약간 이런 거를 두면은 당연히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막 펀드 매니저들도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도 돈을 빼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잘 탐지해내고 시장에서의 이상한 움직임들을 포착해내는 데이터로 포착해야 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최대한 빨리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종목을 밝혀내는 거고, 마침 또 8개 종목에 이어서 또 제2의 사태, SG 사태라고 불리는 동일 산업을 비롯한 5개 종목이 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불과 6월 14일에.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 도중에 이거 왜 갑자기 테스트 셋이 5개나 늘어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어떻게 이게 주식이 이렇게 나라가 있는 주식 시장이 이렇게 허술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중간 발표를 요약하자면 증권사의 API를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 API, 오픈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흔히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API와 달리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에서만 작동이 됐던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픈 API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32비트 파이썬이나 윈도우 운영 체제 혹은 그리고 계좌가 연동되어 있어야 하고 그 계좌를 로그인한 세션이 유지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상한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웠던 것을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이상을 탐지해내기 위해서는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스트리밍하는 작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제한적인 32비트 파이썬과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AWS를 이용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시스템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모든 증권사 API를 다 뒤져봤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2022년 한 4월에서부터 유일하게 레스트풀하게 제공되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EC2에서 로컬로 작동하는 주피터를 이용하고 주피터에서
오픈 API 요청을 보내서 카프카로 보내서 카프카의 토픽에 연결되어 있는 싱크 커넥터가 S3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자마자 실시간으로 옮기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나로 그 컨슈머 렉을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으나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막 많은 부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모니터링 하는 게 맞지만 그 도커가 아닌 실제로 그냥 하나하나 그 프로퍼티즈를 수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분봉 데이터를 빠르게 그 S3에 바로 로딩하는 작업을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S3 DB를 보게 되면 이게 그 하나의 토픽에 연결되어 있는 S3의 분봉 데이터입니다. 카프카를 통해서는 분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S3에 적재가 되고 일봉으로 하루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배치 데이터로 그 다른 증권사 API를 이용해서 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토픽에서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받아진 데이터는 위와 같이 제이슨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매 분마다 이렇게 그 이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로 저장되는 일봉 데이터인데 여기가 저희 모델링에 메인적으로 활용되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컬럼들의 정보를 보시게 되면 먼저 주식 그 차트 캔들 차트 보시게 되면 그 캔들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은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인데 그 분 동안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마감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고 볼륨은 거래량이고 얼마나 뭐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밸류는 그 누적 거래 대금이 되고 시가총액과 뭐 외국인 비율, 기관 비율 이런 것들을 상위 시가총액 코스피 200개 종목에 대해서 노멀 데이터라고 규정을 했고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니까 약간 저희는 그 상대적으로 좀 그런 움직임이 덜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노멀로 그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 정황이 의심되는 열세 종목을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서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게 모델 하나 파이토시 라이트닝이나 PTH로 저장되어 있는 웨이트를 불러온 모델을 서빙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과정은 아닌데 저희 팀원 중에서 이 에메로브스적인 거를 약간 맡아주신 분이 약간 원래 이런 아키텍처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좀 더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 아마존 람다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와 서버리스와 ECR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런 복잡한 아키텍처에서 조금 간단하게 배포하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약간 이 람다와 그 서버리스가 연결되는 그 프로퍼티 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좀 에러가 있어서 예, 이런 타이머가 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로컬로 일단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카프카를 썼냐? 카프카의 아키텍처 중 그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이게 복제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 한 번만 이게 최소 한 번 보장되는 걸 그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EC2를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부하가 갑자기 늘어나게 돼도 그 확장 가능하게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스트리밍에서 가장 뜨거운 해서 그냥 손흥민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웹 부여는 스트레이넷을 이용했는데 사실 이거 풀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뭐왜 프론트 하시는 분과 백엔드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저희는 인원수도 굉장히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백에 구축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보다도 약간 모델링적으로 하다. 그래서 스트레이넷을 했고 R 같은 장점들로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따 시연 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상거래를 모델했냐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잠재천으로 인베딩해서 그 다음에 이게 꾸긴 다음에 다시 피는 과정에서의 그 재구성 오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리스트를 API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받았고 그거를 스탠다드 스케일에서 그게 너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벗어나게 크다 라면은 이 상황으로 그 재구성 에러의 이상치를 개수를 카운팅해서 이거 약간 좀 오토인코더가 이게 꾸겼다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걸 찾는 건데 이 재구성 에러가 너무 아웃라이어가 심한 개수가 많다면 약간 에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뉴럴 포캐스트는 MLP 기반의
어떤 딥러닝 시계열 예측 모델인데 이것이 요새 추세와 어떤 계절성을 학습하는 데 되게 특화되어 있어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본 결과 정상 데이터는 약간 좀 로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 있지만 최근에 공개된 동일 산업의 경우 예측값이 크게 좀 유의미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그룹 클래스파이어로 LSTM에 비해서 조금 낮은 연산 비용과, 왜냐하면 스테이트 개수가 좀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가 뭐가 없어서 그 연산 비용을 가볍고,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 풀렸는데 인풋팀에서는 10으로 하고 인베딩 앤 디버전은 256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 레이어는 3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검증한 결과 컴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고, 프로드 결과에 대해서 리콜이 꽤 괜찮게 나와서 이게 그 아닌 거를 제대로 맞추는 거에 대해서 리콜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하냐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스팀립 웹에서 사용자가 이걸 검색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고 S3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별표단 모델에 넣어서 프리딕트 값을 확인해서 조작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네, 뭔가 웨이트 하나가 서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연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자분 주가 그래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스타트 데이트를 조정해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상한지 프레딕트 스타트를 하면은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너가 지금 주가 좀 괜찮다 이렇게 MB치나 NE치로 예측된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이 재구성 오류를 그 스탠다드 스케일이라는 거를 이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정비분포가 근사한지 한번 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일 금속이 요새 그 조작으로 의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면 프리딕트 스타트를 해보면 네, 이게 예측값도 많이 크게 벗어나고, 이 재구성 오류가 특히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2개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일 산업도 한번 해보면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모델 돌려서 예측치 받으면 이거는 원래 이상인데 좀 아웃라이어가 개수가 좀 아까는 이렇게 예측을 계속해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예시가 아까랑 좀 다르네요. 이렇게 웹앱이 구성이 되었고,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페이지나 약간 모델링에 대한 거나 뭐 어떻게 팀 구성은 어떻게 했고 소스 코드 같은 거는 여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계속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거를 다시 돌아보는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먼저 이게 카프카를 활용하는 이유가 클러스터를 하기 위함인데 저희는 EC2 한 대로 운영했고, 또 이 컨슈머 렉을 모니터링해서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도커 이미지를 활용했으면 좀 더 그 환경 설정이나 뭐 어디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가 분봉이기 때문에 1분 간격으로 에어플로우로 그 크론 탭을 이용해서 약간 스케줄링으로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축에 의의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 서빙을 돌아보면 저희가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서버리스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이 컨피그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차라리 AWS 기반으로 람다와 함께 더 했으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됐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남아있고, 또 도커 이런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말고 도커로도 한번 배포를 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이게 저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정상 거래는 많고 상대적으로 비정상으로 밝혀진 데이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밸런스드한 데이터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히려 간단하게 이런 시계열 예측이나 그런 복잡한 모델보다도 클러스터링을 해서 약간 그 주식의 그 기본적인 정보들 것, 것들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 했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데이터는 노이즈가 정말 많이 끼어 있었고, 그래서 예측 또한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와 심리, 호재와 악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특정 종목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래서 불러오기 힘든 API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할과 분담에 대해서 이거 간단하게 장표를 만들어 봤고,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